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곳이 수원 아카데모스 독학재수학원의 강의실입니다. 예, 한 60명 정도가 수용이 되는 강의실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한 4, 50명 정도 수용되는 강의실이 3군데, 그리고 30명 정도 수용되는 강의실이 3군데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원 아카데모스 입시 독학재수학원의 신성균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희 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운영 방식이나 공부하는 방식을 소개하는 그러한 부분과 재수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지 않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고3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재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것은 저희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단과 수업료가 2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독학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이제 수업을 듣고 독학실을 쓰게 되면 모두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요. 그래서 전 과목을 다 듣게 되었을 때는 독학실까지 7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수업만 듣게 되었을 때는 6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독학실만 사용하실 때는 2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원래는 비용이 더 높았는데 제가 낮췄습니다. 예, 재수생들한테 많은 비용을 들게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또 수업을 적게 하느냐? 저희가 장담하는데 아마 수원에서 그 특정 과목들을 저희보다 더 많이 가르치는 학원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저희는 뭐가 좋냐면 선생님들이 밤 10시, 11시, 12시까지 남아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질문하고 묻는 것에 대한 답을 모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종합학원이나 독학 재수를 하는 독학학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궁금하면 바로 질문하고 바로 답변을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수강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내용들이 있었을 때 개별적인 수업 시간을 잡아서 수업을 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불러다가 추가적인 수업을 해서 자신이 맡은 과목에 대한 점수는 확실하게 챙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께서 또 공부하는 전체적인 스케줄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밀접하게 옆에 붙어서 학생들의 생활까지 관여해서 관리를 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타이트한 편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독학실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과 같은 분위기고요. 계속 그냥 조용히 공부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홍보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어요. 수원 권선동 그 농산물 시장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재수생들만 사용하는 층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031-238-2261로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셔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매년 마감이었지만 올해는 좀 더 빨리 마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교육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재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재수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면 재수라는 것 자체가 일단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을 써야 되고요.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3가지 조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정말로 재수를 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만 할게요. 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은 시골 초가집이 있었던 아주 깡촌이었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을 기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셨었죠. 그리고 그 노력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퍽퍽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가 살던 집을 생각해 보면 중학교 시절에는
집에 화장실이 없었죠.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집 안에서 라고 하면 겨울에 입김이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불을 떼기도 좀 힘들었고, 예, 연탄이 없을 때는 불을 잘 못 떼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돈이 부족했고요. 항상 사는 게 힘들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왜냐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공부를 최소한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 중에서 저는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걸 선택했냐면, 나 자신에게 정직한, 솔직한 답을 하고, 그리고 그 길로 살자 라는 답을 했죠. 제가 저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육체적인 어떤 노동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솔직히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심하게 일탈을 해가지고 놀던 제가 처음으로 공부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하게 되면서부터 뭐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죠. 공부라는 것 자체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뭔가를 알게 되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얻어지는 성취감이 있었고, 그 성취감을 통해서 저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냥 다닐 만한 어떤 대학교에 합격을 했다. 제가 충족하고서 내가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정도면은 일단 스타트는 나쁘지 않겠구나라 생각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 시절을 하는 동안 내내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결정을 내려야 됐죠. 대학을 빨리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 것과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일단 경제적인 안정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돈을 벌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 30살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직업과 같은 아르바이트를 워낙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아르바이트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동안에 제가 생각이 나는 건요, 제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두려웠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항상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갖다가 기른 것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무엇인가에 더 용감하게 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다가 만들어줬다는 얘기도 첨가해서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공했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심하고 이루고자 했었던 많은 것들은 실패했고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저는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죠. 항상 도전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실패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그 손해가 내 가족들과 나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진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지만, 워낙 사는 것 자체가 피폐했었기 때문에 더 나빠져봐야 얼마나 나빠질까 하는 생각들이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용기를 얻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왜 금수저로 태어났다라고 말씀드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죠.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완벽한 성공을 보장하는 그러한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깨달음이 첫 번째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처음의 사업이 25살, 6살 때 시작하였던, 26살 때 시작하였던 작은 과외 공간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돈이 없어서 과외라는 친구와 함께, 친구가 투자금을 내고 제가 거기서 가르치면서 드디어 과외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죠. 그게 벌써 2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외를 하면서부터 학생들이 1명, 2명씩 오게 되고 저한테 배우게 되면서 저는 그 학생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을 항상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그거였으니까요. 살아보니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최선을 다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서 얻어지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100%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말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 속에 반드시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더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리스크가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만 보면 자기는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보지 말고 자신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힘, 그리고 자신이 커져가는 그 능력,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 그것을 집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삶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러한 도전의 연속이니까요. 저는 다행히 그와 같은 도전들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같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그 도전 정신과 그리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저는 지금과 같은 여러 개의 학원들을 갖다가 가진 원장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학원 원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직업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달픕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저에게는 도전이겠죠. 왜냐면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제가 또 하는 일이거든요. 결국에는 재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재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수가 아니라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딘가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해서 나의 사업체를 꾸리겠다,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수도 있겠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는 연애를 한다던가 혹은 더 신나게 놀고 싶다, 아니면 세계 여행을 가겠다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도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지 재수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도전하게 되었을 때 이것저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거기에서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라는 거죠. 힘들게 어렵다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께 반드시 무엇인가를 갖다 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원했던 결과이든 원하지 않았던 결과일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인생은 공짜가 없고 반드시 그와 같은 가격을 지불했을 때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재수생들을 통해서 확인했죠. 재수를 했던 학생 중에서 자신이 원했던 꿈을 이루는 학생들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학생은 자신이 원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봤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 친구들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성적만큼이나 수능장에서 똑같은 성적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거고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겠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친구들 중에서 열심히 안 살았던 친구들은 없습니다. 모두 열심히 살았죠. 근데 열심히 살았던 그 친구들을 보았을 때 재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친구들이 분명히 성숙되어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렇게 도전했던 정신을 가지고 또다시 무엇인가에 도전할 거고 결국 어느 부분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겠죠. 제가 금수저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쉬운 삶을 산 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혹독한 삶을 살았고 대학교 기간 내내 MT라든지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그러한 여유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 시간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됐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됐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팔이였죠. 제가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주지 않으면 혹은 저희 동생이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주지 않으면 집에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계속 이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심한 병에 걸리셨고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가족들이 또 가진 걸 모두 다 집어넣어야 됐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모두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저희에게 준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죠. 무엇인가에 도전한다는 것은 항상 두렵고 결과가 빨리 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는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죠. 그래서 재수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서 재수학원에 들어오십시오.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하시고 재수학원에 들어오시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재수학원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재수학원에 와가지고 연애를 한다든가 다른 술을 먹는다든가 하는 일탈적인 어떤 행동들, 물론 유혹적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약에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재수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도 10년, 20년이 지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금수저를 가진 사람으로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반드시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이 재수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다? 노력입니다. 재수는 일종의 도전이고 용기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서 도전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좋은 선생과 제자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학원 같은 어떤 시설들을 갖다가 구비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냥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삐까번쩍한 어떤 광고를 한다든가 홍보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홍보 영상의 전부이죠. 단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공부에 자신의 1년을 바칠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씩 올려가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결과에 도착하거나 그 가까운 곳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과 아울러서 용기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패기와, 그리고 자신이 마음먹으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같이 선물로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권선동 아카데모스 독학재수학원의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신성균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